딱 한 사람, 정말 많은 윤동주의 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만은 절대로 쓰지 말아라고 아주 강압적인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해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서 의사를 해야지. 아니, 의사가 된 윤동주가 상상이 가세요? 송몽규 역시 연대 문과를 지원을 합니다. 단식투쟁도 하고 심지어는 가출까지 했다고. 박정희, 윤동주, 문익환 목사 다 동갑이에요. 윤동주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문익환 목사와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윤동주 제2부를 이어나가 볼 텐데요. 그 당시에 숭실중학교는 굉장히 조선말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던 곳으로 조선말로 이제 다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의 압박이 들어오면서 폐교를 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윤동주와 문익환 목사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저항한다는 걸 보여주자. 우리가 먼저 자퇴를 하자. 라고 해서 자퇴를 하게 되고 학교는 결국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들어갔던 곳이 바로 광명중학교인데요. 만주 육군 사관학교나 일본 순사나 혈안이 되어 있었던 친일적인 학교로,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박정희, 윤동주, 문익환 목사 다 동갑이에요. 1917년생.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박정희가 혈서를 쓰면서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내가 제발 만주 육군 사관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를 좀 입학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윤동주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문익환 목사와 저항을 하고 있었던 그때란 말이죠. 이 과목의 성적을 보면은 일본어 성적이 제일 나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 평전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은 단순히 여린 감수성으로 저항을 했던 시인?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계속해서 조선말을 지키고 그것으로 시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구나. 정말 끝까지 어떤 기백을 보여준 일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 윤동주는 이제 전공을 택해야 되는 나이가 와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대학교를 정하는 거죠. 이때 윤동주는 연세대, 문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해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서 의사를 해야지 무슨 문과를 가냐. 이때 학업 스트레스도 상당했고 아버지와 싸우면서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흉흉했다고 윤동주의 동생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윤동주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단식투쟁도 하고 심지어는 가출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노발대발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이렇게 격렬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그 윤동주와 똑같이 송몽규 역시 연대 문과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송몽규의 아버지는 그래, 자식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밀어줄게, 너 그래 거기 가 라고 했다면 윤동주의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하면서 의대를 주장을 했다는 건데, 아니 의사가 된 윤동주가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자가 갈등이 심한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면은 윤동주가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고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잖아요. 그런 걸 알았더라면은 윤동주의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자식과의 관계를 틀어지려고 그러려고 했겠냐고요. 아무튼 이렇게 윤동주와 송몽규가 처음으로 남한 사회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왔을 때 너무 좋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북간도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무궁화가 막 피어있고 교정에 그리고 막 태극마크들이 막 새겨져 있고 조선말로 문학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이 윤동주가 바라던 날이었겠어요.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일제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1941년쯤으로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안창호 선생이 막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죽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인력이 부족하다, 조선인들을 어떻게 구슬려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때란 말이죠. 이때쯤에 그래서 이 연대를 세운 언더우드 일가가 미국으로부터 그냥 이제 고국에 돌아와, 조선은 위험해 라는 그런 서신을 받던 때이기도 했어요.
이 언더우드는 물러나게 되고 누가 교장으로 오느냐? 바로 친일파로 변절한 윤치호. 제가 윤치호 일기에 유튜브에서 했었는데 아무튼 그 윤치호가 교장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영하 동주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송몽규가 성적이 좋아서 2등으로 졸업을 해서 그 대표로 학생 대표로 나가서 이제 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상장을.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윤치호 교장이 선물을 주는데 그게 책인데 그때 이제 영화 동주에서 그러죠. 송몽규가 딱 뜯어봤더니 대동아 공영권 일제 또 찬양하고 뭐 하나가 되라 이런 류의 책인 거를 알고 아, 이 영감쟁이 그냥 상장을 주지 말든지 뭐 주려면 이런 걸 주고 있어 이러면서 그 책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윤동주 평전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졸업 무렵이 되자 북한도 이 고향으로 가게 되고 어른들이 그냥 그랬겠죠. 빨리 취업해서 뭐 돈 벌고 그래 너희들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에 이때 이 송몽규가 발끈하면서 일어섭니다. 내가 그런 거 하려고 공부하고 배우고 다닌 줄 아세요? 이러면서 확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윤동주는 그런 글을 만류하면서 야 그래도 그런 거를 말로 하면 어떡해?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때 윤동주의 집안은 가세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빨리 좀 하루바삐 졸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어지러운 심정이 시에 잘 드러나 있어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라는 그 시인데 윤동주가 만약에 이때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더라면은 신문기자 같은 것에 취직이 되어서 일제 찬양의 그런 논조의 글을 써야 했겠죠. 그러니까 참 이 이상과 현실에서의 괴리에서 윤동주의 괴로워했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주는 취업은 난 잘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썼던 시를 모아가지고 시집을 내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돈도 모으고 뭐 시도 모으고 고치고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지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지인들한테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보관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실하고 잃어버리고 전쟁통에 난리였는데 딱 한 사람 정말 많은 윤동주의 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 그 연세대 동기예요. 강처중이라고 그 친구와 친했기 때문에 윤동주가 마지막에 이제 졸업하고 간도로 갈 때 자신이 썼던 안진뱅이 책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썼던 시라든지 모두 주고 갑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이 윤동주의 가족들이 이제 유족들이 남한에 내려왔을 때 강처중이 그것들을 고스란히 물려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이제 시로 나와가지고 현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이고 물론 정병욱이라는 후배도 뭐 시를 몇 편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강처중이라는 친구야말로 정말 나중에 해방 후에 경향신문 기자가 됐는데 거기에 윤동주 시를 최초로 실어요. 그래서 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있고 시인이고 이런 시를 썼다는 거를 해방 후에 알린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 교수가 이 송우의 작가가 윤동주 평전을 쓸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극구 강처중이기만은 절대로 쓰지 말아라고 아주 강압적인 어조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강처중이 바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나쁜 것은 분단시켜서 갈라놓아서 자신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왕이 되려고 이념을 수단화해서 도구화해서 전쟁을 일으킨 수장들이 나쁜 거지 그 이념 순수한 것을 하나를 보고 희망을 찾아서 그것을 좇았던 이들을 나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나?